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실험실입니다. 자, 오늘은 브랜드 론칭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 그리고 매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 론칭하는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전체적인 사업 준비 과정, 즉 브랜드 론칭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구성할 거고, 더욱 자세한 구간별로 섹터별로 자세한 내용은 하나씩 별도로 준비해서 자, 시리즈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업을 브랜드를 성공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브랜드를 론칭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 지금 제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문제와 기회를 발견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명확한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아이디어를 사업 아이템화해서 개념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는 명확한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개념 정리. 아이디어가 없을 때는 어떠한 사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잘 구상을 해야 되겠죠. 자, 사업 아이디어는 그러면 어떻게 구상을 하면 될까요? 사업 아이디어. 자, 생활 속에서의 불편함이나 어떠한 필요함에 의해서 또는 막연하게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사업 아이디어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생활 속에서 뭐든지 내가 생활하는 거에서 시작이 되겠죠. 뭐 집에서의 생활이라든지 직장이랑에서의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생활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불편함, 그리고 어떠한 필요함, 이런 게 필요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뭔가 이제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로부터 사업 아이디어는 시작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물론 그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더욱 더 좋게 만들어서 팔아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생활을 하다가 어떠한 새로운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조금 뭐가 좀 부족한데, 요게 조금만 어떻게 변경됐으면 좋겠는데, 요게 조금만 더 개선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아이디어에서도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은 항상 기록을 잘 해 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기록을 해 놓으면 좋은 점이, 내가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또 뭔가 사업 아이디어를 계속 디벨롭 시키고 싶은데 전에 생각했던 그런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기록된 게 없으면 디벨롭 시키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항상 핸드폰 메모나 핸드폰 메모장이나 아니면은 아이디어를 담아 놓을 수 있는 노트를 준비하셔서 항상 기록해 놓고, 다시 또 사업 준비를 좀 발전시키고 싶을 때 그 기록했던 거에서 또 추가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추가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제 확신이 들 때 그때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여튼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보다 좋게, 또 보다 편리하게, 보다 새롭게, 기존 것보다 아니면 무에서 창조를 하는 것이죠. 보다 좋게, 보다 편리하게, 보다 새롭게. 보다 좋게, 보다 편리하게, 보다 새롭게. 이렇게 뭔가 이 기준을 잡고서 그 아이디어를 기획하면 아마도 좋은 아이디어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좋게, 과거보다 좋게, 지금보다 더 편리하게, 지금보다 조금 새롭게, 사용할 사람들이 얼마나 가치를 느낄 수가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사용자가 느끼는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을 때 소비자들이 가치를 느끼고 구매를 해 줄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고객 가치가 확실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사업 개념에 대한 정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면 되겠다라는 구조화를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사업 개념은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전체적인 것을 짧고 명확하게 정의해 보는 것입니다. 즉 컨셉을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컨셉. 예를 들어서 치약이다. 그러면 나는 이빨이 하얘지는, 치아가 하얘지는 치아를 만들 건데, 그 하얘지게끔 하기 위한 어떠한 그런 이제 원료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재료로 의해서 나는 치약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다. 뭐 이 정도. 이런 이제 컨셉. 어떤 원료로 어떤 치약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제 컨셉들을 잘 정리해 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사업 구조화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아이디어로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상품, 어떤 기술,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준비해서 알리고 판매하고, 그런 판매하여 고객에게 이런 가치를 주겠다. 뭐 이런 간략한 구조화를 해놓는 것이죠. 경쟁력이 있는 고객 가치를 이제 기록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업 구조화는 러프하게 해도 괜찮으니까 사업 구조화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전략을 하면 될지에 대한 전략 기획을 위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와 기회를 발견해서 뭔가의 그런 이제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그 정의도 내리고 구조화도 이제 시켜놨어요. 그러면 난 이제 이런 사업을 앞으로 이제 해야겠다. 거기에는 이제 고객 가치도 있겠죠. 고객 가치까지 뭐 이런 것들 다 준비해 놨으면, 그 다음에는 이 사업을 진짜 이제 해도 되는지, 내가 했을 때 과연 이 시장에서 먹힐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상황 분석, 사업성 분석인데요. 상황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이런 사업을 해도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하는 것이죠. 핵심 전략을 기획하기 위해서 상황 분석, 즉 사업성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업성 분석은 이제 주로 이제 사업성 분석을 하기 위한 툴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 5FOS라든지 5FOS, 그리고 뭐 PEST 분석, 스왑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산업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생활용품이다. 나는 생활용품 사업을 할 거야. 아니면 나는 맛있는 식당인데 이탈리안 뭐 식당을 할 거야. 아니면 나는 뭐 옷가게를 할 거야. 나는 아니면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뭐 화장품을 팔 거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인데, 산업에 대한 분석, 시장에 대한 분석, 경쟁자에 대한 분석, 또 소비자에 대한 분석, 뭐 트렌드에 대한 분석, 그리고 뭐 앞으로의 미래 변화에 대한 분석,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분석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전략 기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오프라인 매장을 창업을 하는 경우라면 뭐 매장의 위치라든지 중요하겠죠. 매장의 위치가 사람이 얼마나 유입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이동 인구라든지 뭐 동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동네에서 어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 되게 많을 것입니다. 또 주변에 경쟁자들이 얼마나 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로 5포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5포스. 자, 5포스는 산업에서의 기회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 산업에서 내가 가지고 갈 기회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이 산업의 여러 가지를 분석해 가지고 나에게 가장 경쟁력 있는 우위는 무엇인지. 경쟁력 있는 우위점. 가장 경쟁력 있는 우위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 5포스에서는 산업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산업에서의 기존 경쟁자, 잠재적 경쟁자, 공급업자, 구매업자, 대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런 것들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 경쟁자의 강약점, 그리고 공급업자의 강약점, 또 구매업자, 대체제가 이런 이것들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서 그럼 나는 과연 어떤 기회가 있겠구나, 이 기회가 맞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판단을 산업의 구조를 가지고서 판단을 해서 분석하는 것이 5포스고요.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5포스 분석 툴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PEST 분석입니다. 자, PEST 분석은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을 분석하여 어떤 전략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것인데, 정치, 경제, 사회, 기술, 이런 정치적인 환경, 경제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 기술적인 환경을 분석해서 나의 비즈니스가 지금 이런 환경적인 상황들을 체크해 봤을 때 되게 적절한 비즈니스구나, 앞으로 이게 비즈니스가 먹히겠구나, 정치적으로 뭔가의 위협은 없겠구나,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 또 이 사회에서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을 분석했을 때 시장성이 있겠구나, 이 기술은 역시 미래의 비전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죠. 자, 수압 분석이 있는데요. 자, 수압 분석은 많은 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자, 이런 수압 분석은 사업성을 이제 평가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기획하기 위한 되게 좋은 분석 방법인데, 우리 회사의 이런 여러 가지 현실 이런 거에 맞게끔, 그리고 또 이런 지금 이 시대에 맞게끔 이 수압 분석을 좀 변경해서 분석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제 어떠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강점을 최대한 어떻게 잘 살릴 수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의 약점은 뭐가 있는데 이런 약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하는 게 좋을지, 예를 들면 인력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자금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영업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한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기회가 있다면 이 사회적인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비즈니스의 기회를 어떻게 하면은 더 이 기회가 더 커져서 부가가치를 많이 낼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잘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경쟁자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떠한 위협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위협적인 요소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서 제거를 잘 할 수가 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압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가장 우리한테 경쟁력 있는 전략을 만들기 위한 좋은 그런 이제 분석 툴이니까요. 이렇게 5포스, PEST 분석, 수압 분석을 통해서 경쟁력 있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우리 기업이, 우리 회사가 얼마나 유리한 위치를 잘 차지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야 성공할 확률도 높아질 것이니까요. 자, 사업성 분석은 내가 생각한 이 사업 개념들이 확실히 경쟁력이 있구나, 아니면 어떤 점은 좀 수정해서 보완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또 내가 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여 이번엔 좀 힘들겠구나, 어떤 거를 더 디벨롭해서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성 분석은 비즈니스의 성공 확률을 높여주고 불필요한 사업 비용을 아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상황 분석, 사업성 분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았고요. 자, 사업성 분석을 토대로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명확해지면 그 다음으로 핵심적인 전략에 대해서 기획을 해야 합니다. 전략 기획. 자, STP 전략 기획. S는 세그멘테이션, T는 타겟팅, P는 포지셔닝을 얘기하는 것인데, 일단은 세그멘테이션. 세그멘테이션은 뭐냐? 우리 상품을 판매할 시장을 선택하기 위해서 시장을 세분화하고, 그 세분된 시장에서 우리가 가야 할 시장은 어디인가 나눠보는 것이죠. 고가인지 저가인지, 뭐 아니면은 뭐 기능성인지, 뭐 아니면 감성적인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나눠서 우리가 가야 할 상품의 시장을 어떻게 선정할지를 하기 위해 시장을 세분화하는 것이고요. 어떤 취향이나 욕구를 가진 소비자층으로 뭐 구분을 한다든지, 소득 수준은 어떠한지, 성별은 어떠한지, 뭐 지역적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소비 성향에 대해서도 특정한 세부 시장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시장 세분화는 시장의 규모, 그리고 시장의 특성, 그리고 성장성,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경쟁력, 또 매력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사하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분된 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시장을 선택하여 시장 내의 고객 중 가장 잘 반응하고 우호적인 고객을 선택하여 이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바로 STP 중에서 이 T, 타겟팅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타겟은 이쪽 타겟을, 이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런데 이 고객들은 당연히 우리 브랜드의 가장 우호적인 사람들로 돼 있는 그런 집단이겠죠. 이런 집단들만을 위해서 우리는 전략을 실행하고 판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략할 시장과 공략할 타깃 고객군이 선정이 됐으면, 그 다음으로는 그 고객들에게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포지셔닝 전략을 기획합니다. 자,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션이라고 했는데요. 자, 시장을 나눴고 그 시장에서 우리가 공략할 타겟을 선정하고, 그러면 이 타겟팅한테 우리는 어떻게 포지셔닝 할 거냐, 이게 이제 포지셔닝인데, 포지셔닝은 소비자, 고객이죠. 고객의 뇌 속을 최초로 선점하는 것으로 고객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상품이 경쟁사의 상품과 구별되고 가치 있는 자리를 차지하게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경쟁자가 없다면 더욱 강력한 포지셔닝을 할 수 있겠죠. 경쟁자가 있다면 경쟁자와 비교해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인식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품의 속성을 가지고 포지셔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미지로 포지셔닝 할 수가 있고, 사용 상황으로 포지셔닝 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이 있고, 재 포지셔닝이 있습니다.
제품 속성으로는 이제 제품의 기능을 이제 고객에게 이제 이미지로 고객의 뇌 속에 이제 이미지로 인식시키는 것이고, 이미지 포지셔닝 같은 경우는 우리 상품을 사용했을 때의 그런 이제 어떤 판타지 같은 이미지,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말 건강해지는 그런 이미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사용 상황 같은 경우는 우리의 상품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이제 상황들로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고요. 사용자 같은 경우는 우리 상품을 사용하는 타겟을 직접적으로 알리면서 어떠한 경우에서의 그런 이제 사용자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떠한 이미지로 표출이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용자 포지셔닝이고, 제 포지셔닝은 이제 기존의 포지셔닝을 변경해서 다시 포지셔닝을 만드는 것을 제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자, 포지셔닝이 이제 결정이 되면 포지셔닝 맵도 작성하고 브랜드 미션을 정의하고 차별된 자사만의 이제 STP 전략에 맞는 핵심적인 전략을 구축해야 되겠죠. 자, 다양한 각도로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자, 기능적인 뭐 차별화라든지 뭐 디자인 차별화, 유통 차별화, 광고 차별화 등등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STP까지 정리가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 단계는요, 자, 퍼피 믹스인데요. 자, 퍼피 전략 기획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퍼피 믹스가 뭔가요? 퍼피 믹스. 자, 퍼피 믹스는 자, 상품, 가격, 유통, 뭐 광고라고 해도 되는데 일단 프로모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자, 시장도 선택했죠. 그리고 타겟도 정했죠. 그리고 이미지도 선택했고, 또 차별되게 우리만의 차별된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느 정도 전략이 결정이 돼서 정리가 되면 이런 이제 그 시장과 타겟과 이미지와 차별된 전략에 맞게끔 상품을 개발하고 가격을 책정하고 유통을 선정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전략에 맞게 상품을 만들고 가장 좋은 유통 채널을 선택하고 상품과 유통을 고려한 가장 거부감 없는 가격을 소비자들한테 제시하고 고객과의 다양한 접점을 상대로 경쟁자보다 더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 물론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더 부수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 인력도 그렇고요, 자금도 그렇고요. 자, 인력이나 자금 등 뭐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자, 이번 시간에 다루기는 좀 그렇고요. 이번에는 전략적인 부분, 기획적인 부분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잘 해서 상품 및 서비스가 출시되고 판매를 시작했다면 다음으로 어떻게 고객에게 알려서 우리의 상품을 좋아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짜야 할 것입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란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를 소비자가 정확하게 인지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모든 과정에서의 활동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이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사업성 분석을 해서 이 STP에 대한 전략을 또 만들었고요. 이 전략에 맞게끔 상품도 만들고 유통도 결정하고 가격도 결정하고 프로모션도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STP와 퍼피 전략을 바탕으로 뭐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뭐 네이밍부터 시작해서 제품에 대한 구성, 뭐 패키징, 슬로건, 디자인, 매뉴얼, 아니면 뭐 브랜드 소리, 광고, 홍보, 프로모션, 이벤트, 제휴 등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고객과의 모든 접점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접점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자, 브랜드의 핵심적인 방향성과 기준에 맞게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컨셉을 정하고 품목별로 아이템별로 가장 브랜드를 잘 표현하고 가장 브랜드다운 목소리로 고객들과 소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광고와 홍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브랜드 콘텐츠일 것입니다. 자, 브랜드 콘텐츠.
자, 브랜드 콘텐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브랜드 콘텐츠는 브랜드의 스토리가 있을 것이고요. 뭐 아니면은 뭐 상세 페이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광고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미지들도 있겠죠. 촬영 이미지, 뭐 컨셉 비주얼, 그리고 뭐 바이럴용, 뭐 고객 메시지도 뭐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는 고객과의 접점, 즉 뭐 매장이나 아니면 뭐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뭐 SNS도 있겠죠. SNS 채널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이렇게 고객과 접촉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적합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여 브랜드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로만 끝나지 말고 고객과 고객들이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즉 고객끼리 브랜드를 추천하고 고객끼리 브랜드를 공유하는, 그래서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바이럴이 되게끔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자, 아무리 상품과 서비스가 좋아도 지금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가가 성공 요인 중에서 상당 부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고객은 선택의 폭이 많고 지금은 뭐 브랜드는 어떻게 해서라도 고객들한테 선택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입장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브랜드를 론칭을 하거나 사업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장사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설명 한번 드렸듯이 난 어떤 거를 할 거야라는 그런 이제 아이템에 대해서 이 아이템으로 만약에 이 아이템으로 사업을 했을 때 정말 이게 그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이런 철저한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 이 시장도 괜찮고 이런 거를 원하는 고객들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되게 잘 맞고 트렌드에도 맞고 그리고 상당한 고객 가치가 있다 라고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이 든다면 그러면은 정말로 시장을 세분을 해서 그 세분한 시장에서의 확실한 그 우리만의 타겟을 선정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어떤 이미지로 각인이 되게끔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결정이 되고 나서 상품에 대한 개발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템만 딱 생각해서 그냥 바로 상품을 하는 것은 ODM 같은 경우들로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상품을 그냥 A든 B든 우리 브랜드의 이름을 붙여서 판매를 하는 것인데 뭐 그렇게 판매하시는 유통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유통만 하시는 분들이 생명력이 길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생명력이 길지가 않냐면 이런 오디오 공장들이 이 ODM을 원해서 이제 구매를 해가는 일반적인 그런 이제 그 셀러들이 많을 정도면 이 시장은 벌써 인기가 있고 뭐 성장이 지금 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좋은 브랜드들이 어느 정도는 이 시장에 있을 것입니다. 좋은 브랜드들이. 그래서 이런 좋은 브랜드들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만의 핵심적인 경쟁력이 높은 이 차별화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퍼피 믹스에서 상품에 대한 차별화, 우리만의 차별된 유통, 아니면 우리는 뭐 온라인에서도 어떤 SNS만을 통해서 팔겠다, 뭐 여러 가지 그냥 우리만의 차별된 그런 유통, 그리고 가격도 마찬가지죠. 고가인지 저가인지 어느 정도 이 고객들한테 메리트가 있을 만한 뭔가의 가격적인 차별화 전략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만의 포지셔닝, 타사와 경쟁사와의 확실한 차이가 느껴지는 우리만의 포지셔닝도 분명히 있어야지만 고객은 치약 하나를 사더라도 이렇게 많은 치약들 중에서 어떠한 거 하나를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냥 그런 것들은 선택이 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성 분석, 가능성, 그리고 우리만의 차별된 전략, 그 차별된 전략으로 개발된 상품,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브랜드나 상품을 론칭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홍보를 하는데 뭐 비용이 부족해서 경쟁력에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브랜드들은 더 좋은 구성으로, 더 푸짐한 상품 구성으로, 더 좋은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그래서 또 그렇고, 또 매장도 마찬가지죠. 나는 분명히 이 매장에서 이렇게 음식점 장사를 했을 때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큰, 더 좋은 브랜드가, 경쟁 브랜드가 들어와서 우리 매장에 장사가 안 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소비자들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음식의 맛을 또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변수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사실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지 않은 변수, 이 변수에 얼마나 어떻게 잘 대응을 하느냐. 그렇다면은 이 대응을 하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만의 그런 뭔가의 그런 차별된 전략도 있어야 되지만 지구력도 있어야 됩니다. 지구력. 이 지구력은 왜 있어야 되냐? 나에게 닥친 이런 이 변수에 대해서 문제들이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면 어느 정도 대응을 해서 이거를 헤쳐나갈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변수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이 지구력이 딸리게 돼서 결국에는 포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해놓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 전략들 중에 어떠한 변수가 생겼을 때, 그럼 그때 생각했었던 이런 전략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견딜 수가 있다는 거죠. 견딜 수가.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없다면 견디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의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말고 사업 아이템에 대한 검증과 가능성에 대해서 필히 분석을 해보고, 나 혼자만이 아닌 여러 전문가들과 아니면 여러 지인들과 상의를 해서 이 비즈니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전략들도 같이 만들고, 또 지구력을 갖기 위해서 나의 그런 자본력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이런 매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치밀하게 좀 이제 계획을 해서 내가 생각하는 목표도 좋겠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어디까지 내가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마지노선까지 안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략들에 대해서 잘 실행에 옮기는 것,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브랜드를 론칭을 하기 위한 이런 그 여러 가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그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지, 아니면 어떤 전략은 어떤 식으로 더 디테일하게 그 전략 계획을 할 수가 있는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케팅 컨텐츠를 더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별로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방안을 기획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케팅 실험실이었고요. 오늘도 컨텐츠가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리고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